두 번째 과학 뉴스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외계 행성에서 물, 이산화황, 모래구름 등을 포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는 예전 과학 뉴스 시간에서도 다뤘죠. 우리가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 망원경이죠. 나사 2대 국장의 이름을 따왔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죠. 근데 혹시 오늘 이 뉴스를 처음 듣는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마 허블 우주 망원경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딥스카이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깊은 까만 바탕에 점들이 막 찍혀 있는 예, 그 사진 못 보신 분은 없잖아요. 하늘에 무수히 많은 은하가 있는 그 딥스카이 사진을 안 보신 분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카나다의 우주국이 함께 개발한 우주 망원경인데요. 예. 가시광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적외선 영역을 또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이전에 우주 망원경이 볼 수 없었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심우주, 깊은 우주 천체를 관측하는 게 목표인데요. 적외선 관측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망원경 이름인 제임스 웹은 아폴로 계획에 헌신했던 나사 제2대 국장 예. 제임스 에드윈 웹의 이름을 딴 거죠. 아, 그렇죠. 200광년 넘게 떨어져 있다는 외계 행성 WASP라고 읽나요, 이거? 예. WASP-107은 어떤 별인가요? 그러니까 별 외계 행성이니까 별은 아니겠죠. 별 예. 주변을 도는 행성이에요. 예. 근데 그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30.5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태양계의 행성과 비교한다면 질량은 태양계의 가장 끝에 있는 거.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 제일 끝에 있는 해왕성과 질량이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밀도는 훨씬 낮아요. 예. 그래서 훨씬 낮아서 크기는 훨씬 크죠. 그러니까 목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행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행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 기체 행성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WASP-107은 마치 솜사탕 같은 행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예. 그 밀도나 크기를 느끼려 보면 그 솜사탕 같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별과 별과의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태양 거리의 5.5%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외계행성 WASP-107은 자기 모 항성에 예. 아주 바짝 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짝 돌수록 공전 주기가 되게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이 5.7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꽤 옛날 발견됐습니다. 2017년에 발견됐죠. 예. 근데 2017년이면 아직 제임스 웹이 없을 때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임스 웹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발견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걸 허블 우주망을 찾은 걸 다시 제임스 웹으로 이제 관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벨기에 루뱅 대학의 천문학 연구팀이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WASP-107에서 수증기, 이산화황, 규산염을 발견했는데 메탄은 없었다. 메탄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없었다고 최근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그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땐 수증기, 이산화황, 규산염 이거를 관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요번에 관측한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런 행성이 있다까지만 알았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뭐 연결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면 매번 궁금한데 어떤 측정 방법을 쓰길래 수증기, 이산화황, 규산염이 있다라고 이거를 그런 물질이 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참 대단한 거예요. 눈을 보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거기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오잖아요. 예. 다양한 빛의 파장들이 오는데 우리는 거길 쪼이면 거기서 어떤 파장이 오는지를 쭉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대개 스펙트럼을 통해 아는 겁니다. 행성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쫙 스캔해요. 예. 근데 어떤 파장에서 피크가 딱 나오고 어떤 파장에서 피크가 안 나와요. 또 어떤 파장에서 아주 큰 피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물질마다 피크가 나오는 파장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서 별다른 원소나 별다른 분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다 92개의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럼 저 행성에는 어떤 분자가 있구나, 어떤 원소가 있는지,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지금도 뭐 과학 원리를 설명하지만
그 철덩어리 비행기가 뭐 하늘 나는 거 보면 지금도 신기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관측하고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중학교 때 배운 게 이제 금속에 탈 때 생기는 불이 있잖아요. 예. 나트륨이 탈 때는 뭐 노란 불이 생기고, 예. 뭐 칼륨이만 뭐 보라색 생기고 예. 있잖아요. 다 원소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과학자분들은 대단합니다. 다른 외계행성 대기에서도 구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은 했지만 구름의 화학 성분을 명확히 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외계행성은 워낙에 멀리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별보다 훨씬 작잖아요. 예. 그래서 외계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연구팀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 결과랑 옛날에 나온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를 결합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별의 스펙트럼 잘 볼 수 있죠. 워낙 크니까. 별의 스펙트럼과 또 행성이 그 별을 앞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른 스펙트럼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가지고서 행성의 스펙트럼을 쫙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스펙트럼에서 없어지는 거 생기는 거 딱 비교를 해가지고 작은 차이를 뽑아낸 거죠. 예. 그랬더니 규산염, 구름, 수증기, 이산화황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규산염이라는 게 모래의 주성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규산염 구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언론들은 모래 구름이라고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이름을 붙인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모래가 지구에 물처럼 작용해서 행성의 더 뜨거운 내부로 비처럼 내렸다가 다시 증발해서 구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런 모래처럼 굵은 모래가 아니라 아주 가는 모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암석이나 금속 또는 소금과 같은 물질들도 얼마든지 구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구에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관측한 거예요. 아마 우주 어디엔가는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름과 루비,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비가 내리는 행성이 있을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러고 보니까 우주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만큼 알게 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고 있거든요. 우주에 대한 이해를 엄청 충격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론 교과서를 천문학 교과서를 막 바꿔야 될지도 모를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계 행성 대기에서 수증기와 이산화황, 모래구름을 발견한 것은 외계 행성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태양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외계 행성의 특성 분석에 혁명을 일으키고 놀랍도록 빠르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과학 뉴스 하다 보면요, 그 제임스 웹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걸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